송은재TV 시작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한동훈보다 원희룡을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스타 장관, 그동안은 원톱 한동훈이 꼽혀왔는데 이젠 투톱의 시대가 왔다. 한동훈과 원희룡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동훈과 원희룡, 원희룡이 한동훈의 선의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이 투톱 체제,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나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주도하지만 이 장관, 스타 장관이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국민의 여론을, 다양한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 또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장관들을 키워놔야, 이런 스타 장관이 나와야, 스타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장관입니다. 관심을 모으는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다. 선거의 경우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직접 우리 선거에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선거에 나설 인물,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스타 장관이 언제나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권력 안에서, 대통령의 권력 안에서 누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세냐, 가장 인정을 받는 실세냐, 이것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을 세우는데 가장 앞장서서 국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가장 명료한 언어로 윤석열 국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 다음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좀 한동훈 장관에 가려 있었죠. 가려 있다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스타 장관으로 떠오른 것은 화물연대 파업 때문입니다. 민노총 파업 때 원희룡 장관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최초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대표해서 이 불법 파업, 정치 파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여기에서 고리를 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죠. 더 핵심적인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통계 조작입니다. 많은 부동산이나 취업 이런 부분에 관련된 통계 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은 민심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의 메시지입니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게 국민들 가슴에 와 박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도둑놈을 잘 잡는 것이다. 검찰이 도둑놈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들이다. 도둑놈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가슴에 감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다. 원희룡 장관의 이 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이제 노조의 불법 파업, 생떼 쓰기는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끊어야 한다 라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는, 원희룡 장관은 오랜 정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이 대중성을 획득했다. 원희룡 장관이 가장 약점으로 꼽혔던 대중성을 획득했다. 대중성을 획득하면서 한동훈과 함께 투톱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은 안타깝지만 법무부, 국토부에서 잠도 자지 말고 일하셔야 함. 잠도 자지 말고 죽도록 일해라 라고 하는 이 글이, 한동훈, 원희룡은 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말고 한동훈, 원희룡이 왜 죽도록 일해야 하느냐. 지금 다 망가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죠. 이 법과 원칙을 세우는데 법무부의 한동훈, 국토부의 원희룡이
잠도 자지 말고 죽도록 일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은 큰 방향을 정하면 한동훈, 원희룡은 그걸 실현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과 원칙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저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시행령을 고치면서 검찰의 일부 기능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검수완박이 왜 문제가 있는가, 우리나라를 왜 망치는가를 실제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원희룡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연대 민노총이 정치 파업, 불법 파업을 한다. 저 파업은 용서하지 말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지난 30년 동안 불법 파업, 정치 파업 시대를 끝내자. 말만 한다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원희룡이 보여줬습니다. 국토부를 원희룡 장관이 모두 이제 개편한 다음에 다가올 불법 파업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부작용들, 국민들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만은 용서할 수 없다, 끝낸다라는 결정에 따라서 원희룡 장관이 실력으로, 준비된 실력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소위 많은 부작용들,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피해가 가게 된다면 여론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차단하면서 보름여 만에 화물연대의 파업을 깔끔하게 끝내는 솜씨를 보여줬다. 국정 운영의 솜씨죠.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원희룡에게 많은 기대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멘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배운 겁니까? 아니면 뭐 한동훈 장관보다는 원희룡 장관이 훨씬 선배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경험이 오래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이제 자신의 단련된 정무 감각에서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 줄 아는 이제 그 대중성을 획득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원희룡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됩니다. 그동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왔을 때도 원희룡이 자신이 맺고 있는 그 사우디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그 이외에도 많은 뭐 국토부는 워낙 일이 많습니다. 부동산, 교통, 국민들의 생활, 밀접한 생활에 국토부는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도 부동산, 교통입니다. 그런 주민들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법과 원칙을 세우는 가장 스타 장관으로서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권영세 통일부 장관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 대북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자들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쏠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그런 인물입니다.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모두 대통령과의 관계로 보거나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일로 보거나 많은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은 일찍부터 관심을 받았고 원희룡은 이제 받기 시작했고 국민과 감흥하기 시작했고 권영세는 아직까지 국민들과의 소통, 감흥에는 어떤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더 지켜볼 일이지만 아직은 남겨두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통일 문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행동은 나오지 않았다. 권영세 장관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투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정치적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임전국위를 열어서 당헌당규를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전국위를 열어서 이제 당헌당규가 확정이 됩니다. 당원 100%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한다. 또 결선 투표제를 둔다. 1차 선거에서 50%를 넘는 과반 득표가 없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를 한다. 이런 제도로 개정이 됩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고 이렇게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력한 당권 주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당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00% 당원 투표로 하고 그래도 만약 유승민이 1, 2위가 된다면 결선 투표까지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유승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유승민 부분을 이야기하면 1차 투표에서 유승민이 1, 2위에 들지 못하도록 구도를 짜야 합니다. 유승민이 1, 2위를 차지한다면 이건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자존심의 문제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국민의힘을 이렇게 무시하는 유승민이 1차 투표에서 1, 2위가 된다는 것, 사실은 유승민이 출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출마를 해서 1, 2위를 차지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유승민이 1, 2위를 아예 차지하지 못하도록 구도를 짜야 한다. 지금 당원 100%라고 하니까 이제 당권 주자들이 난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친윤 후보라고 하죠.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뭐 등등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조금 애매한 입장이었지만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그런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나경원 어제 기자들에게 그런 문자를 돌렸습니다. 다른 후보와의 연대는 없다. 자신의 입장. 아직 출마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걸림돌들이 있죠. 그렇지만 자신도 이제는 출마하겠다는 뜻을 좀 강하게 비친 셈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선 룰 개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철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 룰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경원, 김기현, 권성동, 윤상현 이게 친윤 후보라고 꼽는 것인데 사전에 4, 5명으로 컷오프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친윤 후보 단일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컷오프를 통해서 일단 친윤 후보 대표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친윤 후보 단일화가 끝까지 안 될 경우에를 겨냥을 해서 결선 투표제도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부터 유승민이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런 점은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원희룡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긴 시간입니다. 선거에서 지켜본다. 나경원, 김기현, 권성동에게까지 윤상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져 있다. 지지율의 부분입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누구 한 사람으로 집중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원희룡이 투입될 수도 있고 한동훈이 투입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남겨둬야 지금 친윤 후보들이 당내에서 뛰고 있는 친윤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고 또 후보 간 조정,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유승민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 다른 대안들이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투톱인 한동훈, 원희룡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역시 흥행의 성공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원희룡, 한동훈이 쓰임새가 있다. 정치적 쓰임새가 있다. 이미 내각에 있더라도 두 사람은 모두 지금 전당대회 출마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지금 일이 너무 많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잠도 자지 말고 죽도록 일하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희룡, 한동훈의 정치적 가능성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총선 대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나설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인물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원희룡, 한동훈이 적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도 총선을 치르는 주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는 게 맞느냐. 또 역선택 이 룰을 바꾸니까 유승민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민심을 좀 무시하는 것이어서 총선에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이 민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경선 룰은 이제 당원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고
역선택이라고 하는 부정행위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당원들 안으로 100만 당원 시대에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논리를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대표의 총선에서의 당대표의 역할이 좀 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원희룡,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투톱이 언제든지 총선에 투입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당대표가 그렇게 총선을 책임져야 될, 모두 책임져야 될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관리형 대표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치를 좀 내려놓고 정치적 욕심을 좀 내려놓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만 공천하고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잠재적인 여권의 총선을 치러낼 인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희룡과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희룡, 한동훈 모두 법학을 공부를 했고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원희룡은 검사를 잠시 했고 한동훈은 검사를 오래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고 원희룡은 20년 넘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회의원도 했고 당의 사무총장도 했고 제주지사도 지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한동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무적 감각,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일찍부터 성공을 했고 원희룡은 오랫동안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비롯해서 정치적 경험, 정치적 감각을 바탕으로 하지만 좀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이런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는 좀 아쉬웠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료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 모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보여줄 것이냐. 윤석열 정부 시대 원희룡, 한동훈 스타 장관 투톱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